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슴 수술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름에 하는 게 좋을까요? 겨울에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은 여름에 하면 더우니까 상처가 덧나고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다. 사실 이제 성형외과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기억에는 한 1년 전인가요? 영국 성형외과 학회지에서 어떤 종목이 됐건 여름에 수술했던 사람들, 겨울에 수술했던 사람들 수술 결과를 후에 분석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여름에 한 사람과 겨울에 한 사람의 부작용 차이는 염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고 다른 부작용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여름에 수술하면 덧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오산입니다. 자, 그러면 염증이라는 걸 빼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겨울에 하는 게 좋냐 여름에 하는 게 좋냐, 일단은 만약에 제가 수술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사실 성형수술하면 씻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어떤 부위를 수술을 하던 씻기가 불편했을 때 사실 아프다는 핑계로 덜 씻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면 냄새가 덜 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수술을 하고 나서 한 1, 2주 동안 못 씻는 분들 치료하러 오시면 정말 냄새 납니다. 사실 이게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코멘트 안 할게요. 하여튼 확실히 분명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땀에 찐내가 한 일주일 묵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위생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간관계나 뭔가를 했을 때 좀 불편한 거는 분명히 여름에 땀 많이 날 때 하는 게 불편할 수 있겠다. 만약에 여름에 수술했을 때 냄새 나는 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집에 있을 때 땀 나지 않게 환기 많이 시키고 정말 차갑게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땀이 안 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에 수술하는 것은 염증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생리하기 전에 하는 게 낫냐 후에 하는 게 낫냐. 자, 생리를 하게 되면 여성들의 호르몬 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궁에 있었던 내막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건데, 그게 떨어져 나가려면 몸에 있는 피도 좀 묽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가 조금 더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시기, 내가 지금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 사실 생리 주기를 마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모든 게 산으로 갑니다. 여행을 갈 때 남자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여행을 계획을 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여행 계획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생리 주기와 맞춰서 바닷가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아무 상관없지만 여자분들은 그거를 다 감안해서 내 가급적인 생리 주기에 맞춰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일단은 분명 수술할 때는 피가 좀 나는 경향이 있지만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은 된다. 하지만 수술을 못하고 하고의 문제가 될 정도까지는 고려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저 살이 좀 쪘는데 가슴 수술을 하고 살을 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살을 빼고 가슴 수술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이 찐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정말 좋은 장점은 여러분이 살 빼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체중이 있다가 감량을 했을 때 사실 1, 2kg 서서히 빠지는 변화는 내 눈에 띄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기간을 잡고 봐야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가슴 수술은 수술 전과 후가 단 진짜 30분 만에 확연하게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실제로 정말 옷핏이 달라져서 운동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슴 수술하기 전에는 운동을 해도 잘 이렇게 차이를 잘 못 느끼고 동기부여가 안 됐던 분들이 가슴 수술하고 나서 그 핏과 몸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돼서 진짜 슬림하게 빠져서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서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크기적인 부분에서, 원장님 저는 살을 쪘을 때 하고 살을 찌지 않았을 때 가슴 볼륨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살을 빼기 전에 가슴 수술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맞춰봤어요. 근데 살이 빠지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가슴 볼륨이 줄어서 그때 좀 더 큰 보형물을 할 걸 그랬나요? 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이 변화가 많으신 분들, 많았을 때 가슴 볼륨도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정말 몸을 만든 상태에서 가슴 수술을 하던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지금 꼭 가슴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가슴 볼륨을 빠질 걸 감안해서 한 25cc, 30cc 정도 큰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원장님, 저 감기 걸렸는데 어차피 아픈 김에 그냥 수술을 할래요. 자,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내 몸에 염증과 면역 반응이 있어서 면역 반응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수술적인 결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병에 걸렸을 경우는 어차피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이럴 때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몸 컨디션을 만든 상태에서 수술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언젠가 가슴 수술하기로 계획했다가 그냥 아픈 김에 그냥, 저희는 수술 못합니다. 열라고 하시면 절대로 수술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일단은 수술을 해서 환자분 만족도를 높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환자의 몸 상태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몸 상태 다 회복된 다음에 오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